잭슨홀 미팅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런 경계감이다라고 본다라면 그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 내에서의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다시 한번 뭐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지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에 좀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잭슨홀 미팅이 결국은 이번에 단기 조정의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결국 이제 뭐 채권 금리가 있습니다. 채권 금리. 이게 채권 금리가 뭐냐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금리는 상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뭐 5%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채권을 누군가가 많이 파니까 계속 하락이 일어나겠죠. 하락이 일어나고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채권을 사두면 5%,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이런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위험자산보다는 채권을 사두고 큰 손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게 낫지라고 하면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식장이 밀린다라는 관점에서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증시가 안 좋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싱크머니의 이주연입니다. 오늘 또 한 주가 끝나가는 금요일인데, 지금 23년도 8월 25일 금요일입니다. 1시가 이제 조금 넘었고요. 점심 식사 이후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자, 시장이 어제까지만 해도 뭐 엔비디아 훈풍에 미 증시도 반등이 나오고 국내 증시도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나아졌는데, 하루 만에 뭔가 좀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닌가. 조금 기분 나쁜 그런 형태의 미증시 차트가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P 500이고요. 뭐 나스닥도 똑같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조정 내려오던 요 흐름이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 이렇게 이제 5일선 올라타고 눌리고 상승이 나오면서 올라서지 않겠나 했는데 결국은 이 추세대 상단을 뚫어내지 못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갭으로 돌파했던 구간이죠.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깨고 내렸더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급격하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고요. 지금 한 4일 연속,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깨졌다라는 부분은 이건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또 캔들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이제 양봉이 나왔는데 음봉으로 이렇게 감싸는 모양의 캔들 조합이 만들어진다 이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방으로의 압력이 더 크다라고 보는 그런 부분들이 크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보면 음봉으로 이 양봉을 싹 감싸 안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조금 안 좋게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미팅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런 경계감이다라고 본다라면 그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이야기들,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 내에서의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다시 한번 뭐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지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에 좀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뭐 잭슨홀 미팅이 결국은 요번에 단기 조정의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히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깊게 가져갈 만한 그런 또 이유는 없습니다. 중국의 어떤 뭐 악재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이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거기서 이제 새롭게 좀 만들어지는 부분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결국 이제 뭐 채권 금리가 있습니다. 채권 금리. 이게 채권 금리가 뭐냐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금리는 상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뭐 5%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채권을 누군가가 많이 파니까 계속 하락이 일어나겠죠. 하락이 일어나고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채권을 사두면 5%,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이런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위험자산보다는 채권을 사두고 큰 손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게 낫지 라고 하면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식장이 밀린다라는 관점에서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증시가 안 좋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결국은 나와 있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이 정도로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이 일어났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미 국채를 파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일단 신용 등급이 강등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인해서 채권의 비중을 갖다가 뭐 운용사라든지 각 기관들이 이제 좀 줄이는 그런 부분에서 매도세가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지금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그 환방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채권을 갖다 좀 정리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이렇게 채권금리 상승을 하는 그런 문제로 증시가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직 어저께 이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이거는 뭐 그렇게 나쁘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나쁜 것 같아요. 내일도 뭐 시가 하락 출발해서 이렇게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이렇게 그 만들어주는 모습이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를 좀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주고, 잭슨홀 미팅이 이제 끝나면 26일까지니까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형성된다. 그러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거 뭐 일어나 봐야 알겠죠. 그런데 26일이라고 하면 지금 21선과 60일선에 이제 데드가 나오려고 하는 단계니까 내일 모레 이러면 여기서 이제 시장이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올라주는 그림이 되어야지 20선이 60선을 데드 크로스 시키지 않고 좀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저점 자리를 이탈시킨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지를 받았던 이런 가격대를 이탈시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형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 4200포인트 이런 구간까지도 시장이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현금 비중이 전혀 없다면 제 생각에는 이 구간을 이탈하는 걸 확인을 하고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하셔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 두시고 보시고, 전체적으로 요 트렌드로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시장 크게 봤을 때 S&P 500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이제 하는 건데, 요런 구간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 요 한 4200포인트 요 구간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전저점을 이탈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 쌍바닥을 잡고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질지 그거를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구간을 이렇게 뭐 쌍바닥이나 이중바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형성된다라면 뭐 월봉이 제가 예상하는 흐름과 똑같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 달 정도, 9월 달도 뺀다, 9월 달도 이렇게 뭐 뺀다라면 결국 여기를 지지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래도 중기적인 상승 추세는 뭐 훼손하지 않는 거니까 일단 괜찮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아직은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 현금 비중을 계속 좀 유지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워낙에 이제 좀 변동성도 강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설명드리는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고요.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뭔가 여기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더 인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매크로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흐름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따라 대응을 조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종목별로는 좀 대응 방향이 상이하겠지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여전히 중기 상승 추세고 단기 하락 추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단기 하락 추세는 좀 벗겨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분봉 240분봉을 본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올라왔었어야 됐죠. 어쨌든 뭐 단기 하락 추세로 생각을 하시고 전저점 이탈하면 추세 지속이고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하락 추세에서 비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개별 주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테마 주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강한 섹터라고 한다라면 2차 전지 섹터 굉장히 괜찮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시장이 돌릴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시장이 계속 하락하다가 딱 돌리는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는 그동안에 이제 개별주 테마주들이 있었죠. 그 종목들이 돌리는 그 첫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여줘요.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상승이 이어지면 그 흐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기존에 강했던 섹터들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돌리나 하는 거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이틀째, 3일째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다시 시장에 이제 돌리는구나 하고 심리적인 그런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좀 강했던 섹터, 구조적인 상승이나 저점을 잡고 돌리고 있는 그런 섹터들은 강하게 상승 흐름으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 뭐 2차 전지 조정 좀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도 사실 엔비디아의 그런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면 계속해서 또 반등하는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를 잡기 위해서 정말 여기저기서 강하게 막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특정 섹터로의 방향이 딱 잡히면 그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또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세 섹터는 뭐, 이 지금 순서대로 정리를 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뭐, 중국 화장품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그, 원전 오염수 방류하는 것 때문에, 뭐, 화장품, 중국산, 뭐, 일본에서 뭐 또 안 쓴다, 뭐, 약간 수산물 금지 뭐 이렇게 나오니까 서로 이제 지금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강하게 움직이는 뭐 테마 이러면 요 오염수 방류 관련해 가지고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윙이푸드 뭐 그다음에 바로 상한가 같죠. 이거는 이제 윙이푸드는 중국에 있는 식음료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점으로 이렇게 붙여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거 대체품들이 수혜를 받겠죠. 뭐 수산물 아니면 닭고기, 돼지고기, 뭐 소고기 뭐 이런 걸 거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윙이푸드가 일단은 상가를 갖고 그 뒤로 지금 샘표 식품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푸드나무 이런 것들이 오늘 조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티알도 아침부터 강했는데 계속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이쪽 테마가 계속 갈 거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이 오염수 방류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그냥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면 이거는 뭐 더 이상 이슈화 될 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슈화 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고 이게 뭐 단발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계속 치고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아직은 안 듭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뭐 보통 한 3일 정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내일까지 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심해서 접근을 하시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손절 대응 이런 걸 잘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갈 때 못 잘라내면 또 물려갖고 한동안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기 전까지는 올라오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자, 신규 종목들이 좀 장이 안 좋으면 뭐 우선주들이 움직인다든지, 우선주들이 뭐 하나가 급등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 2등, 3등 주들이 막 나오면서 우선주들 장세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신규주들도 약간 그런 흐름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하고 나서 100% 어제 올랐던 종목이 시간에서 상한가하고 오늘 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죠? 시큐레터라고 이 종목이 보면 보유 그러니까 발행 주식수하고 유통 주식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급등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간 것 같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저께 좀 매매를 했는데 그냥 들고 있을 걸 그랬네요. 그래서 뭐 신규주 테마가 움직이고 있다. 일단 대장은 시큐레터가 되는 것 같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즈 이것도 지금 보면 상장 이후에 급락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급등을 좀 이어가고 있는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큐리옥스 바이오 요거 이제 상장 이후에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넥스틸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따라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 부대장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열이 나뉘고 하나의 신규주 테마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내일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 이런 전략을 좀 짜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 갖고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데 제가 이 시장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하고 뭐 주도주가 어디로 갈지 이렇게 좀 막 나뉘는 그런 시점에서는 그리고 테마가 지금 하나가 아니잖아요. 단일 테마가 아니라 초전도체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소재 관련된 쪽이 부각을 받더니 맥신이라는 소재가 이제 크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양자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소재 관련돼서 이슈가 또 붙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시장의 생태입니다. 이 주식 시장의 생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소재 관련 테마, 그 다음에 또 방류 관련 테마, 그러니까 식음료 관련주들 막 움직였죠. 뭐 소금부터 해가지고 좀 설탕도 움직이고, 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런 식으로 테마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이제 거의 뭐 춘추전국 시대다라고 얘기할 만큼 막 여기저기서 이제 봉기를 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 될 거야. 내가 시장을 주도할 거야. 내가 주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오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시장을 크게 주도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시장에 화두가 던져졌기 때문에 뭐 이 거기에 따라서 테마가 형성되고 움직임이 나오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올라갈 때는 싸그라들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장 반등 나오게 되면 테마주들은 일단은 잠시 손을 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대장주들은 어느 정도의 시세를 준다든지 아니면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든지 그런 흐름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보면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도 이제 이거보다 더 있습니다만은 뭐 많이 볼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로가 대장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엑스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대장주만 지금 이렇게 오늘 시세를 줬던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초전도체도 마찬가지고 맥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비스라는 종목이 다른 종목들 다 뭐 하한가 가고 막 이렇게 빠진 날 보면 대장주기 때문에 얘만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들의 대장주는 그나마 조금 더 생명을 부지한다. 전쟁이 터지면 대장이 제일 먼저 나가서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쫄따구들 다 죽고 나면 이제 잡혀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 시간에 제가 2차 전지 관련해 갖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다 그죠? 화요일 날 좀 해가지고 요거 이제 조금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게 사실은 좀 더 요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금요일 날 뭐 요때 요 지금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방송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그날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그때 이야기를 드리진 않았던 것 같고 일단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도 계속 매수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방향을 전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보는 거예요. 2차 전지만큼 확실하게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섹터는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내려오던 거 멈추고 올라가려고 할 때는 이렇게 조정 줄 때 이런 식으로 분할로 조금씩 매수를 해서 가져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괜찮은 조정 나올 때는 괜찮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고 지금 에코프로 보신 것처럼 시장 뭐 무너지는 조정 받든 말든 뭐 지금 강합니다. 그죠? 강한 섹터, 버티는 섹터들이 시장이 돌릴 때는 굉장히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번에 시장 돌렸을 때 제가 요 리뷰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심 종목, 일단 역순으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시간이 벌써 20분이나 됐기 때문에. 자, 인벤티지랩을 우리가 다시 재공략을 했습니다. 제가 요날 화요일날, 영상 장마치고 올려드리고, 다음날 보시면, 시가부터 해서 한 6%, 7% 정도 상승을 했다가 좀 밀려 내려와 있는데, 여전히 지금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 주까지 시세가 안 나온다라면 요거는 뭐 짧게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5% 이상 시세가 나오면 제가 익절로 이렇게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벤티지랩 5% 이상 일단 시세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익절로 잡아놓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 두 번째 익절이 되겠네요. 그죠? 인벤티지랩 익절. 자, 두 번째 후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아직 이거 좀 더 크게 생각하시고 보유 중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손절가 딱 드렸었죠. 21,000원으로 이렇게 딱 드렸는데 그거 이탈 안 하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추세는 유지된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인벤티지 랩이 올라갈 때 오늘 좀 올라가려다가 지금 밀렸는데 이 관련 종목들이 펩트론도 있고요. 다른 관련 종목들의 상승 흐름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얘만 빠지고 쟤는 올라가고 이런 경우보다는 함께 움직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주가 흐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단기적인 흐름의 종목들 말고 굉장히 기업 내용이 탄실하고 우리가 좀 스윙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죠. 솔루엠 소개를 드린 날이 요쯤 되는 것 같은데 요쯤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11일이죠. 그래갖고 지금 수익권입니다. 올라왔고 요것도 지금 5% 이상이기 때문에 또 익절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넣어놓고 계속 여러분들께 이 흐름에 대해서 짚어 진단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종목을 계속 드려야 되잖아요. 종목이 계속 쌓여가면 이거 진단만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다가 지난 종목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이 될 수도 있고 익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익절. 자 이렇게 해서 동훈아나텍이 아니지 솔루엠인데 그죠? 솔루엠인데 동훈아나텍을 자, 솔루엠입니다. 솔루엠도 익절입니다. 좀 크게 보셔도 돼요. 크게 보시고 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절. 자, 그 다음에 동훈아나텍 한번 볼까요? 동훈아나텍도 익절입니다. 동훈아나텍. 이거 엄청나게 또 시세를 많이 줬어요. 생각보다. 좀 찬찬히 움직이지 않겠나. 여전히 이 내려오는 흐름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서 돌리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뭐 시세를 조금 더 누리셔도 될 것 같은데 딱 33,000원 저항이니까 여기를 뚫어내면서부터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 앞에 저항대 돌파하고 막 이렇게 갈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이날이니까 요날 이야기 드려가지고 다음날 여러분들 방송 보시고 공략을 하셨다면 아니면 그 다음날 상승할 때 공략을 하셨다 해도 수익이겠죠. 5% 이상 무조건 수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늘까지, 어제까지 해서 막 한 거의 30% 가까이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뭐 이날 종가에부터 이렇게 한다라면 32%, 이날 시가에서부터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한 29%, 그죠? 이날 여기 뭐 돌파할 때 샀다, 아니면 여기 돌파할 때 샀다 해도 10% 이상입니다, 다. 그래서 뭐 동남아텍은 여러분들 이런 수익을 보고 계신 거니까 익절로 뭐 당연히 잡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익절 잡고요. 그 다음에 태광은 아직 그대로예요. 태광. 이게 피팅 관련 종목인데 추세는 여전히 유지 중이고, 그죠? 추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흐름에서의 유지가 이어지고 있고, 요런 구간에서 돌릴지 한번 지켜봅시다. 시장이 돌려줘야지 얘도 돌릴 텐데, 지금 좀 뭐 그럴 가능성은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요 이제 신고가 갱신을 하고 눌림 받다가 어저께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좋았잖아요. 좋아지면서 이렇게 시세를 좀 크게 10%, 11% 정도 올렸다가 오늘 어제 엔비디아가 이제 윗꼬리다로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밀려 있는데 사실 이 엔비디아를 개인적으로 저는 좀 요번에 비중 있게 담았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주가 이게 제가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 이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여기 지금 신고가 흐름이거든요. 신고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슈에 의해서 갭이 이렇게 크게 떴기 때문에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쭉 내려왔고 당연히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엔비디아는 저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저는 뭐 조정 시 조금 더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저점 매수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AI 칩 뭐 내년에 한 4배 정도 더 늘린다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오늘 밤부터 바로 또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반도체 딴 섹터들 괜찮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국내 증시 지금 미증시가 어저께 저렇게 갭 떴다가 크게 빠진 거에 비해서는 아침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 출발했지만 반등 나와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제 요거 다 제가 브리핑 해드릴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크게 시장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죠? 계속 뭐 오늘 나쁘지 않게 이제 움직였던 그런 시장이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장보다는, 괜찮았다. 미국장 급락한 것 때문에 조금 겁먹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나쁘지 않게 시장이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막판에 쫙 빼버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5일선을 또 다시 한번 종가에 돌파해주고 마감한다라면 국내 증시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반도체 얘기하다가 또 잠시 이렇게 얘기 나왔네요. 그래서 뭐 동원금속이라든지 코인테크 이런 것들은 시장 돌리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뭐 바닥을 잡고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종목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8월 25일이죠. 3부 토건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막 종목들 한 3개 정도 갖고 고민을 조금 했어요. 좀 하다가 3부 토건 이게 뭐냐 하면 재건 관련된 그런 이슈로 많이 재건 대장이었거든요. 재건 대장이었는데 요게 지금 요 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지켜내면서 이렇게 반등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세가 크게 났다가 내려와고 돌리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 물론 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을 해도 괜찮겠지만 요 느낌이 딱 어디서 나느냐, 여러분들 요거 동훈아나텍 우리 공략했을 때 생각이 딱 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삼부 토건도
지금 약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반등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요 최근에 저점 잡았던 여기서부터 요렇게 했을 때 한 16%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까지 만약 올라온다라면 한 3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저항대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에 뭐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또 뭐 바닥을 잡고 돌리게 되면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다음 이야기고, 우리가 보는 거는 한 요 정도 선까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도 뭐 한 15% 14% 되는 부분이니까, 못해도 10% 이상은, 여러분 5% 이상은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물론 뭐 안 가고 밀리면 손절해야지. 어디? 여기 지금 보시는 요 저점단 여기가 손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 드렸던 거, 섹터가 괜찮고 아직 재건 섹터는 살아 있잖아요. 그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아직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네옴시티 요런 거랑 지금 쾌를 같이 해요. 글로벌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러면 지금 크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돌리려고 하는 요런 시점에 놓여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요런 데서 뭐 올라갈 때 급등할 때 추격하면 안 되고요. 그냥 적당히 조정받을 때 분할로 조금 사두시고, 시세 나올 때는 정리를 하는 관점,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혹시나 여기서 샀는데 누가 합니까? 갑자기 전쟁 끝났다 이러면 뭐 떡상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생각해서 3부 토건 여러분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요것도 다른 종목들처럼 또 수익이 날지 한번 잘 지켜보고요. 손절 명확하게 잘 잡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제가 좀 스케줄이 굉장히 바빠서 영상을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다음 주에 화요일이 안 되면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싱크머니의 이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